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나입니다. 오늘은 54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혼바산, 무거운 군장. 우리 부대에 또 혼바산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작전은 6일간 진행된다고 했다. 규모는 이영우 중령이 이끄는 1대대가 연대로부터 명령을 받고 감행하는 수색작전이었다. 정보에 의하면 혼바산 해안 쪽 2부 능선에 베트콩이나 월맹 정규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주둔해 있다고 했다. 제28년대는 백마부대에서 전투 서열이 가장 앞선 부대이며 일명 도깨비 연대로 호칭되고 있었다. 이 호칭은 6.25 전쟁 때 귀신처럼 빠르게 나타났다 숨었다 하므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한다고 북한 인민군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 백마부대의 고유 명칭은 보병 제9사단인데 백마부대라고 부르게 된 동기가 있다고 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때의 일이다. 당시 강원도 철원 서북방에 위치한 해발 395m의 작은 고지가 있었다. 이 395 고지는 광활한 철원 평야 일대와 서울로 통하는 국군의 주요 보급로를 장악할 수 있는 군사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1952년 10월 휴전이 임박해지자 넓은 철원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 아군과 중공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쌍방의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였고 열흘 동안 뺏기며 24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전투 끝에 아군 제9사단이 마지막 24번째에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하였다. 당시 고지는 쌍방이 퍼부은 포탄으로 푸른 산이 하얗게 변해버렸는데 그 민둥산의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 395 고지를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고 제9사단을 백마부대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많은 부대 중 백마부대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했다. 이는 성경에도 백마가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하고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백마부대를 타고 공의롭게 싸우게 되어 뜻깊고 보람이 있었다. 이왕 백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하는 김에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 어머니는 말띠이시다. 어머니에게 혹시 흑말띠는 아니죠? 하고 물으니 아니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꼬치꼬치 물으니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인상을 찌푸리셨다. 하지만 나는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는 큰 자가 백마 타고 온다고 했으니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했다. 오늘날에 와서 보니 내가 백마 부대로 참전한 것도 어머니가 말띠이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닌 일이었다. 뚜이호아의 대표적인 산들이 있는데 그것은 혼바산, 사려오산, 차이산이다. 백마 부대의 제28년대 홍도깨비 부대는 이 산들에서 주로 산악작전을 한 고로 나도 1, 2차 파월 기간 동안 이 산들의 기슬에서 내복작전을 많이 했었다. 그중 혼바산은 연대작전 지역이면서 우리 3중대 책임 지역이었다. 내가 소속된 1중대 3중대는 혼바산 기슬에 바짝 붙은 곳에 기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산에서 수색작전을 많이 했다. 연대 기동타격 중대로서 이번에도 그 핵심지를 소탕하는 작전 임무를 맡았다. 혼바산은 정글과 바위 절벽의 산으로 해발 600m가 넘는 급경사의 험한 산이다. 바다를 끼고 해변 쪽으로는 산 정상에 큰 바위가 장승처럼 우뚝 서 있다. 우리가 작전했던 산들이 많지만 특히 이 산은 원숭이들도 한숨을 내쉴 정도로 악명 높은 산이다. 적의 요새지로 아군들이 이곳에서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이 산은 수색작전하기 아주 어려운 산으로서 곳곳에 바위가 겹겹이 쌓여 있어 적들이 완전히 은폐하기에 좋은 천년 요새지이다. 바위들 사이의 틈을 이용한 동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혼바산은 뚜이호아에 있는 차이산과 사레오산과 연결된 산으로 베트콩들이 안방같이 사용하는 산이기도 하다. 또 작전 중에 흔히 보이는 진해, 거북이, 도마뱀들이 병사들을 긴장시킨다. 각종 잡목과 숲으로 뒤덮여 있고 큰 나무들이 흙없이 돌틈에서 자라 뿌리가 큰 바위를 뒤덮어서 그 뿌리를 잡고 절벽을 오르내려야 하는 악산이다. 특수훈련을 받은 우리들도 진땀을 빼게 했다. 이날 오후 우리 중대는 헬리콥터로 이동했다. 밀림이라 헬기가 앉을 수 없어 구분 능선 큰 나무 위에 랜딩하여 한아름 되는 나무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고역을 치렀다. 150m를 내려와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동을 멈추고 주간에 이어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조명지뢰를 매설한 후 경계에 들어갔다. 적들이 머리로는 예상할 수 없는 작전을 해야만이 그들을 소탕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작전은 정상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수색하는 작전으로 적들이 평소 예상할 수 없는 적의 뒤통수를 치는 작전이었다. 다음 날부터 우리 3중대의 4개 소대는 혼바산 동쪽 해변 목표 지점을 향해 본격적으로 은밀히 침투해 내려가야 했다. 베트콩들이 혼바산 해변 2부 능선에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 목표지를 공격하려고 작전을 나온 것이니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그곳까지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고로 느려서 온종일 행군해도 멀리 가지 못했다. 천병이 먼저 주위를 살피고 확인하면 그제야 뒤에 병력이 움직였다. 밤중에 도둑놈이 주인 몰래 기어 들어가듯 했다. 먼저 보는 자가 살고 먼저 죽이는 자가 살기 때문이다. 적이 주둔하고 있는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데는 6일이나 걸린다. 만일 중간에 헬기로 물이나 시레이션 등을 보급받게 되면 적들에게 노출되므로 6일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짊어지고 가야 했다. 여기에다가 실탄 1기수 300발, 수류탄 2-3개, 크레모어와 텐트 등을 합치면 배낭은 50kg 이상이 되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M79 유탄 발사기 사수라서 군복 위에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고 개인 소총을 소지하고 유탄 발사기와 그 실탄 30발까지 짊어졌으니 누구보다도 무거웠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자기 배낭을 짊어지고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서 옆 전우들이 부축해 줘야 했다. 중화기 AR 자동소총 사수인 박정배 전우는 특등 사수로서 체구가 크고 힘이 좋았는데도 총이 너무 무거워 어깨에 메었다 손에 들었다 하면서 진땀을 빼며 행군했다. 보통 병사들이 좀 들어다 주고 싶어도 너무 무거워 주체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통 1인당 8리터 이상의 수통을 허리에 차고 다닌다. 물만 해도 10kg에 가깝다. 작전을 나오면 전투 식량보다 물이 먼저 떨어진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수통을 차고 나와도 물은 항상 부족했다. 먹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머리를 안 감으면 땀과 먼지와 비듬 때문에 가려워서 견디기 힘드니 아깝지만 먹는 물로 머리를 감을 수밖에 없었다. 물을 아끼느라 머리를 못 감는 병사들은 머리가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팍팍 긁어 비듬을 털어 눈발처럼 휘날리게 한다. 그래도 가려운 것을 참지 못하는 병사들은 할 수 없이 수통에 물을 꺼내어 3분의 1쯤 붓고 빡빡 비누칠을 한 후에 나머지 수통의 물로 최대한 비눗물을 씻어내어 비상으로 머리를 감는다. 0.5리터의 물로 머리를 속 시원히 감는 것이다. 비상시에 씻고 닦아도 너무 더워 땀이 줄줄 나서 금세 때가 끼니 땀 냄새가 심하게 나고 땀구멍이 막혀 숨쉬기가 거북해져서 더위를 더 타게 된다. 견디다 못한 전우들은 자기 근무가 끝난 뒤 깜깜한 밤을 이용해 수통의 물을 꺼내어 온몸에 뿌리고 굵은 때를 빡빡 밀어내며 목욕을 한다. 이렇게 수통의 물을 쓰기 때문에 작전 나가면 물이 항상 부족하여 목만 축이고 갈증만 면할 정도로 물을 마셨다. 비가 올 때면 항상 빗물로 목욕을 하고 텐트에서 흐르는 빗물을 받아서 빈 수통을 있는 대로 가득 채운다. 차고 다니기에 무겁지만 물은 생명과 같았다. 한밤중 모기와의 전쟁.
전쟁터 사나이들은 죽음의 공포와 허무, 외로움과 고독,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자들을 그리워하는 보고픔 속에 산다. 고로 서로 우정을 나누며 아껴주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 서로 웃어가며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다. 밤이면 우리들은 고국 땅에 두고 온 부모, 형제와 애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침대에 누워 옆 전우들과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한다. 밤이 되면 그 무덥던 날씨도 시원해진다. 밀림 속을 뚫고 불어오는 바람은 정말 시원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모기 떼는 그 하는 짓이 정말 얄미웠다. 며칠이나 굶었다는 듯이 몸에 딱 달라붙어 긴 침을 푹 받고 전장의 드라큘라처럼 피를 쭉쭉 빨아댔다. 따가워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나서 보면 모기는 이미 내 몸에서 이륙한 지 오래다. 물리고 잡기라도 하면 그래도 속이 시원하련만, 물고 도망가 버리면 정말 화가 나고 신경질만 난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이놈 저놈 떼를 지어 날아와 물어대는 모기는 베트콩 다음으로 우리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한다. 모기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만 안 불지 조금 후에는 미친 척 날아와 여전히 물어뜯고 빨아먹는다. 모기한테 물리면 모두 궁시렁거리며 씨부렁거린다. 우리 소대 강정구 병장은 모기한테 물리기만 하면 이 씨부랄 놈의 모기 왜 나만 물어? 하고 욕을 퍼부었다. 전우들은 나도 물지 너만 물 리가 있냐? 하고 웃어댔다. 감정구 병장은 성격도 급하지만 하는 행동도 그 이름대로 감정이 화끈하여 평소 전우들의 이목을 끌었다.